맛있는 테마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그 이야기 들려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잘하셨던 종목 얘기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못하셨던 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볼게요. 네, 손절됐던 것들. 오늘은 롯데칠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또 특징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박영빈 대리님께서 롯데칠성 회식 자리에 먹어봤던 소주 맛을 보시고 너무 놀라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생활 속에 그 투자 포인트였고 앞서 나가셨던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사를 뭐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소주계 허니버터칩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기사화가 이제 그 뒤에 되더라고요.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돌파한 모습이죠. 앞으로 더 추가 상승할까요? 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 목표가 300만 원 제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소주를 판매하는 회사도 좋지만, 지금 저도주 트렌드에 맞게 지금 롯데칠성뿐만이 아니라 무학이나 하이트 진로에서도 차미스 래플, 그리고 좋은데이 블루, 좋은데이 레드 같은 이런 지금 처음처럼 수나리의 어떤 유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주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사가 경쟁을 벌리면 벌릴수록 주정을 만드는 MH 에탄올이나 한국알코올 같은 그런 기업들도 지금 관심 있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정 테마 늦지 않았을까요? 주정 테마? 글쎄요.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MH 에탄올도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최근에 기관적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좀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당시에 280만 원 주셨던 것 같은데 300만 원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오늘 장중에 299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299만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299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300만 원 이상 안착까지 가능할까요? 글쎄 단기 급등에서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제 어떤 메리트는 조금 사라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주가를 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이제 수나리가 얼마나 시장에서 경남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대형 시장에서 얼마나 더 돌풍을 일으킬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워낙 경쟁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수나리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좀 미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인상적인 스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요즘에 눈이 참 너무 뻑뻑해서 종목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DHP 코리아입니다. 인공 눈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최근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거의 1년 365일 중에 봄철 그리고 늦은 겨울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 제가 안과를 한번 가봤는데, 안과에 그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결막염 환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안과 질환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 실내 그리고 라식 수술도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라식 수술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인공 눈물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이 청소년들 3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 디스플레이 환경의 발달로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작은 화면을 보다 보면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안구 건조증 환자가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씩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우리가 인공 눈물을 만드는 회사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라식 수술, 미세먼지, 스마트폰 다 더하면 안구 건조증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안구 건조증 증상을 제가 많이 못 느껴서인지 이게 진짜 성장주야? 이런 얘기들을 의문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동안 맛있는 테마 나오셨던 분들에게. 그런데 정말 저도 근데 또 안구 건조증은 없어도 안약을 요즘 또 사서 쓰게 되더라고요. 눈 건강이 조금 이제는
그 우리가 잘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분야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저도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요즘 좀 안약을 씁니다. 지금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주로서 시장에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조금 흐름이 안 좋아지다가 다시 추세에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이 시점에 DHP 코리아에 대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와주셨죠? 네. 네. 어떤 회사일까요? 회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2002년도에 설립된 인공눈물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2010년에 코스닥이 성장을 했고 2012년 삼천당 제약에 피인수됩니다. 지금 현재 지분율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39%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일회용 점안제를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국내 인공눈물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4%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인공눈물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국내 인공눈물 시장이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DHP 코리아가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장악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 지난번에 또 마시는 테마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갔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첫 번째 또 단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서가 되겠네요. 그 시장 점유율이 또 굉장히 과점화된 체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DHP 코리아가 리스크나 부담 요인이 없을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200일선을 하향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15,0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 회사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어떤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아무래도 인공눈물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단일 제품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높은 내수 비중 거의 90% 이상이 국내 시장에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굳이 꼽으라면 리스크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가동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도 물량을 대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가동률이 약 10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분기 보고서를 보면 가동률이 103%에 육박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물량을 만들어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108억 시설 투자를 단행을 했고 시설 투자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많이 안 좋아졌냐 그 부분도 아닙니다. 현재 보유 현금은 250억, 차입금은 27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나 재무 건전성을 따져봤을 때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성 LNS 같은 경우도 마스크팩을 위주로 팔고 있다는 그 단일 제품의 리스크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워낙 공급이 딸릴 정도로 정말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런 성장 스토리들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주가도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제품을 생산한다는 게 부담은 되지만 공급이 딸린다는 점, 이게 또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주가는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떤 스토리와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삼성 LNS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DHP 코리아를 보는 관점과 상당히 유사한 컨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잘하는 가장 자신 있는 제품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 부분에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시장 제품을 만든다면 단일 제품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닌 프리미엄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는 EU 쪽에서 유럽연합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EU GMP 승인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인되고 나면 글로벌 제약사인 아콘과 엘러간에서 지금 계약을 한 물량이 당장 이제 미국과 유럽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2년 전 2013년 9월 달에 미국 월마트에 연간 15억 개 규모로 연간 15억 규모로 진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캐파 증설을 말씀드렸는데 시설 투자
시설 투자 108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캐파가 약 한 80% 정도 늘어납니다. 약 2배 가까이 물량이 늘어나는데 내수 시장에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물량에 더해서 새롭게 늘어나는 약 1억 개 정도의 물량은 전량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쪽으로 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아콘과 엘러간사 그리고 중국의 시노팜 그룹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증설 이후에 실제로 이제 수출이 된다면 더 이상 DH 코리아는 내수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 원년이 2015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업이 업그레이드 되는 재료들이 많이 놓여 있네요. 그 공급이 많이 딸리고 있는데, 이것을 증설로 또 커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수에 국한됐던 부분들을 해외 쪽으로, 중국 쪽으로 특히, 또 진출하는 내용들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EU GMP 승인. 예, 요게 보니까 기사화된 거 보면 삼천당 제약에서는 EU GMP 승인을 받았어요. 국내 최초로 영국 받았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나왔던 게 있어요? 예. 삼천당 제약이 DH 코리아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승인이 받으면 네. 이제 DH 코리아는 유럽에 당장 유럽에 이제 인공 눈물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승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승인이 나왔어도 지금 현재는 그 캐파 증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올 3분기부터 그 증설된 라인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올 3분기부터 그런 글로벌 제약사의 공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네. 3월에 삼천당 제약에서 무균 저만제 영국 EU GMP를 획득했다는 기사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얘기 들어보고 정황을 들어봤을 때 이제 진출을 한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증설되고 매출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사실 솔직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저 기사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는데 이것도 처음 보네요. 제가 아까 산성 LNS 얘기 꺼냈더니 말씀을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산성 LNS는 한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약도 한류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약도 이제 한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EU GMP 인증 획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해외 진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기사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DHP 코리아 뭐 매수할 기회를 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5.6% 또 강세를 띠고 있고요. 현재 이제 200일선을 복귀한 이후에 어제 강력한 양봉으로 복귀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어제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원고 적을 때는 매수가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14,000원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DH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증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증설에서 생산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 3분기부터 미국과 유럽,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가시화될 것 같은데 그 증설 물량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는 DH 코리아의 적정 시가총액을 3,000원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3,000원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부터 글로벌적인 매출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목표 주가, 현재 주가에 비해서 높습니다. 18,000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략이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DHP 코리아 13,000원의 매수, 손절가는 11,000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4,150원이니까 조정을 조금 기다리셔서 느긋하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이었습니다. DHP 코리아 맛있는 테마에서 알아봤습니다.